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자,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환율 얘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1,444원에 마감이 됐군요. 얼마 전까지 이제 1,480원까지 오르면서 이거 1,500원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먼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건데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이 1,422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연평균 그 1,395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히 12월 평균 환율이 1,473원으로 98년 3월에 그 1,489년 그러니까 89원 이후에 가장 높은 상태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그 일시적 급등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을 알아보면 이제 첫 번째가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이제 5%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전 세계 그 자금들이 미국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금리 격차가 꽤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과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연간 그 수백억 달러 규모의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또 이 환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은 최근 환율 상승의 그 원인 70%가 이 해외 투자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 심리까지 더해져서 외환은행은 서울보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서울보다 해외 여객 시장 소위 이제 NDF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선물한 시장인데 여기가 이제 훨씬 규모가 크거든요. 국내 그 현물한 시장 하루 거래액이 약 140억 달러인데 반해서 그 해외 NDF 시장은 500억 달러 내지 한 600억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은 계속 달러를 사는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자금이 몰리고 이것이 달러 환율을 더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으면 여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는 뭐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영향들이 지금 미칠 텐데 금융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게요. 가장 민감한 곳이 이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화 자산보다도 외화 부채가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의 외화 부채가 있을 경우에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조 원이지만은 1,470원이 되면은 14조 7천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환율 오른 것만으로 부채가 1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그런 꼴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지면서 은행의 그 보통주 자본 비율, 보통 이제 CET1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13% 이상이면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데 이 비율이 12% 아래로 내려가면은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 주주 환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주식 배당 이게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식을 배당금을 못 주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제 떨어지겠죠.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배당 여력이 이제 줄어들면 금융주가 약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부담이 되고 그게 그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의 그 대출 여력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게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당장 이제 우리 국민들 생활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실물 경제 쪽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선 뭐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첫 번째 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고 한국은행 수입 물가 지수는 최근 몇 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도
같은 비율로 10%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는 에너지, 곡물, 산업, 원자재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주로 하는 물품들의 가격을 밀어올려서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원자재 그 조달 비용이 동시에 그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환율 오르면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출 기업들은 네. 예. 그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예. 네, 해외에서.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같은 돈을 받아서 달러로 받아오니까 국내에서 그걸 환전을 하면은 수익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그 회사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예, 그 환차익이 생기죠. 예. 특히 이제 지금 미국에 투자한 개인들은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들. 네. 예.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 그 오른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주가가 안 올라도 환율만 올라도 그 이렇게 환전된 상태로다가 금액이 뜨거든요. 그 예. 주식시장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는 돈을 번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예. 물론 뭐 이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은 상당히 우리 경제에 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인상이 무조건 부정적이다만 볼 수 없는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부도 관련해서 지금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부하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저께도 외환 시장 개입해 가지고 환율을 낮췄거든요. 예.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예, 지금도 1,430원대로 떨어진 거는 정부가 개입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예.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는 걸 그렇게 막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의 그 해외 투자 방식을 조정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확대하거나 해외 투자를 달러 차입 방식으로 바꾸면 달러 수요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른바 그 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외국인에게 원화 약세에 과도하게 베팅하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어서 환율을 더 상승하지 않게 하는데 아마 이게 좋은 성과를 낼 거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써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그러다 손해 보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런데 그 비판도 사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예.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또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지금은 오르는 상태니까는 해외 투자한 것이 뭐 이익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하는 그 비율이 1,200조 원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엄청 많은 거죠. 예, 환율이 올라서 지금 최대 수익이죠. 20% 수익을 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역대 하여튼 국민연금이 그 수익을 연간 수익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환해지를 확대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네. 이게 환해지가 뭔지 이것도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이게 설명을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옵션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채권에 약 1,2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이 자산 대부분이 이제 달러나 유로, 엔화로 표시가 되는데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환율이 1,3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르면은 원화 기준으로 자산이 13조 원에서 14.7조 원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예, 늘어나는 환율 거죠. 상승만으로 이익이 생기는 거죠. 예. 이 경우에 국민연금으로 그 원화 약세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지금 올라가는 게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6개월 뒤나 또는 1년 뒤에 달러를 미리 정한 환율의 원화로 바꾸겠다. 이렇게 은행 그 외국 금융기관들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달러를 선물로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더 사지 않고 파생 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파는 건데 이것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내서 정리하자면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사실상 원화가 약해질수록 이익을 보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큰 그 매수자가 달러를 안 사고 오히려 팔 수도 있다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는 심리라서 국민연금 환해지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달러를
계속 사는 대신에 달러를 미리 팔아서 원화 약세를 막는 방향으로 자금을 바꿀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달러 약세, 그러니까 한화 약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예.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1,500원. 글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방어가 될까요? 이게 블룸버그와 그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도 1,500원을 심리적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예. 이것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 웰스파고 은행이나 그 스탠다드 차트 은행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내년 평균 환율을 1,425원에서 한 1,470원 사이로 그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개입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세계 그 국채 지수 편입에 따른 약 한 560억 달러 그 외화 유입이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경제기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